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웨딩홀. 200여 명의 하객들이 축복의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결혼식이 곧 그들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후 3시 정각, 신랑 신부 입장을 앞두고 무대 위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한복 차림의 신랑 어머니, 58세 정순자.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어머니 정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감정이 아닌 오직 사실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단련된 그녀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으니까요. 웨딩홀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조명을? 신부 은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곧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하얀 빛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신랑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손이 축축한 땀으로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긴장감이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누군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이 USB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리고 순자는 왜 결혼식이라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6개월 전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전 서울 변두리의 낡은 국밥집. 이곳은 순자와 민수가 30년 동안 삶의 애환을 나누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벽에 걸린 색바랜 달력, 낡은 테이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순자는 이곳에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취업의 기쁨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설레고 긴장된 표정. 순자는 30년 동안 아들을 키우며 터득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었죠. 엄마, 사실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그래? 소개받은 사람이 있어.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같아.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이 32, 그동안 몇 번의 실패한 연애가 있었습니다. 번번이 순자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그 여자들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일까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이름은 은서인데 착하고 똑똑하고 엄마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날 밤 민수의 강남 아파트 40평 넓은 거실에는 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도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후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환한 미소를 띤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28세 김은서,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그녀는 분명 예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순간 첫 번째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미소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서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은서는 거실로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감정사처럼 집안의 모든 것을 훑었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인테리어.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순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와, 집 정말 넓네요. 몇 평이에요? 강남 쪽이라더니 역시 좋은 곳이네요. 순자의 가슴에 첫 번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집 평수라니.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건강이나 안부가 아닐까요? 하지만 은서는 집의 크기를 먼저 물었습니다. 순자는 30년 인생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 뭔가 목적이 있다고. 처음 뵙는데 집 이야기를 먼저 하시네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민수 오빠가 강남에 산다고 자랑하길래. 그날 저녁 식사 내내 순자는 은서를 관찰했습니다. 말투, 행동, 눈빛,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에게 애교를 부리는 모습, 어머니에게 예의 바르게 구는 모습,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진짜 사랑은 어색하고 서툴고 때로는 실수도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은서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은서 정말 괜찮지? 착하고 예의 바르지?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차마 의심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나이 들어서 며느리가 미운 시어머니가 된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내 예감이 맞는 걸까? 답은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상견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주 후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한정 식당. 격식을 갖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순자는 평생 모은 돈으로 새 정장을 마쳤습니다. 아들의 결혼, 일생일대의 행사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만난 신부 측 가족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52세 김 여사, 55세 김 사장. 그들은 상석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주인공인 양. 순자는 작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마디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먼저 건배할까요?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고 15분쯤 지났을 때 김 사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사위를 보는 눈이 아니라 수익원을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정 여사님, 아이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신부 명의로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해 주시는 게 일반적이죠. 순간 순자의 숨이 멈췄습니다. 집 한 채?
신부 명의로? 그것은 30년 동안 순자가 모은 전 재산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며 모은 돈.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신부 명의로 넘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 당황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우리 딸도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은 있어야죠. 결혼 생활의 안정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결혼 준비인가요? 아니면 협박인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과한 요구예요라고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요즘 세상이 좀 그렇잖아.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하던데. 그 순간 순자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키운 아들이 밤낮 없이 일하며 대학까지 보낸 그 아들이 자신이 아닌 그들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혹시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너무 인색한 건 아닐까? 요즘 세상이 아니라 욕심 아닙니까? 어머님,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셨네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식당을 나서며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조사해 봐야겠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까요? 그녀는 탐정 영화도 본 적이 없고 사람을 조사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상한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집 평수 질문, 상견례 집 요구, 아들 그들 편들.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더 큰 충격이 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후 일주일, 순자가 목격한 것은 끝없는 욕심의 향연이었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은서 가족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웨딩드레스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웨딩드레스 매장, 순자는 처음 보는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수제품입니다. 디자이너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 전 세계에 단 3벌만 존재하죠. 가격은 2천만 원입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2천만 원? 그것은 순자가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 하루 입을 드레스에 쓴다고? 엄마, 이거 어때요? 완전 예쁘지 않아요? 역시 우리 딸한테 딱이네. 이걸로 하자. 그런데 2천만 원이라는 게 어머님, 결혼은 일생에 한 번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다른 친구들은 더 비싼 것도 입던데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물이었습니다. 강남 명품 거리의 고급 보석상,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금반지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물 세트로는 이 정도가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3캐럿 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트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두 평생을 살아도 모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예물 시세가 그렇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요. 하객들이 다 보는 건데.
하지만 이건 너무 어머님 아직도 옛날 생각하시네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다음 주에는 웨딩홀 계약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웨딩홀,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식대는 1인당 15만 원, 200명이시니까 3천만 원이고요. 꽃장식은 5천만 원, 그리고 각종 부대 비용 합쳐서 총 1억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순자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드레스 2천만 원, 예물 1억 5천만 원, 집 한 채, 웨딩홀 1억. 합계가 얼마인지 계산하기도 무서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결혼인가요? 아니면 재산을 강탈당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신혼집 인테리어도 해야 해요. 가구랑 전자제품 새로 사면 5천만 원 정도면 될까요? 은서야, 이건 좀. 뭐가 좀 뭐야? 다른 친구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받는데.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장사였습니다. 은서는 민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민수의 재산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들이 평생 고생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한 감정이나 추측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조차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가 며느리를 질투하는 거야. 엄마가 나이 들어서 그래. 이런 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순자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탐정사무소, 신원조사.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사무실. 신원조사 전문 이영사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평생 이런 곳에 올 줄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50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직 경찰관이라는 이영사 탐정. 그는 순자를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또 며느리 문제로 온 어머니구나라고. 앉으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아들이 결혼하려는데 그 여자가 뭔가 이상해서요.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순자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첫 만남에서의 집 평수 질문, 상견례에서의 집 요구, 끝없이 이어지는 금전적 요구들. 이 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름이 김은서라고 하셨죠? 나이는 28세? 네, 맞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다시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쩌나? 그럼 자신이 그냥 예민한 시어머니가 되는 건가? 하지만 탐정 사무소 문을 열고 이 형사의 표정을 본 순간 순자는 알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요. 앉으십시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김은서 이 여자 전과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과는 아니고 약혼 파기 전력이 2번 있습니다. 2번이나요? 이 형사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은서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첫 번째 약혼자였습니다.
이 남자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은서는 이 남자와 약혼까지 했지만 결혼 한 달 전에 갑자기 파혼했습니다. 이유는 더 부유한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세상에, 그리고 이 남자 의사였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이번에도 약혼까지 갔지만 6개월 만에 파혼했습니다. 이유는 남자 측 부모가 재산을 미리 증여해 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남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더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프로필을 보십시오. 이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은서의 결혼정보회사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란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산 10억 이상, 강남 거주, 외아들 선호, 부모 동거 불가. 보십시오. 완전히 계산된 조건입니다. 특히 외아들 선호라는 조건이 눈에 띕니다. 형제가 없으면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게 사람입니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형사가 조심스럽게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녹취 파일입니다. 은서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수집했으니 걱정 마십시오. 들어보시겠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완전 마마보이야. 진짜 엄마한테 뭐든지 물어봐. 짜증나 죽겠어. 그럼 왜 결혼해? 다른 사람 찾지 그래? 그래도 집이 개좋더라고. 강남 40평에 엄마 명의 건물도 있대. 완전 안전빵이지 뭐. 일단 결혼해서 돈 뜯어내고 안 되면 이혼하면 되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다니. 녹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최소 5천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집도 반은 내 거고 괜찮지 않아?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아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더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이 형사가 여러 장의 사진을 펼쳤습니다. 은서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 이 남자 은서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아직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만났어요.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를. 보험용입니다. 민수 씨와의 결혼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남자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 완전히 계획적입니다. 순자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은서는 처음부터 사랑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돈만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ATM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걸 민수에게 보여주면 믿을까? 아니, 믿기는 할까?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증거들 확실한 겁니까? 100% 확실합니다. 법정에 제출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드님께 보여주시면 됩니다. 조용히 파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쉽게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순자가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엄마가 조작한 거야. 탐정을 시켜서 거짓 증거를 만든 거야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것. 순자의 머릿속에 대담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료들 USB에 담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뭐 하시려고? 결혼식에서 모두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결혼식에서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순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면 은서는 또 다른 희생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평생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었다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은서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이었습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건넸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 하지만 그 안에는 은서의 인생을 뒤집을 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잔인한 걸까요? 결혼식이라는 행복한 날에 이런 짓을 하는 게. 하지만 영정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하나하나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카톡 대화, 녹취 파일, 사진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기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200명의 하객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공개할 용기.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았습니다. 결혼식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뵙기 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시간 후 순자는 호텔 로비 카페에서 은서를 만났습니다. 은서는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마치 순진한 며느리를 연기하는 것처럼. 어머님, 사실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죄송하다니요?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것 같아요. 집도, 예물도, 웨딩홀도 생각해보니 너무 과했던 것 같아서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혹시 자신이 조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강하게 요구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정말 민수 오빠를 사랑하는데. 진심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내일 결혼식만 무사히 치르면 저 정말 좋은 며느리 될게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순자는 은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 있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이긴다는 계산.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결혼식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옳다는 것을요. 은서 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민수를 사랑합니까? 물론이죠.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완전 마마보이야. 안전빵이지. 뭐, 돈 뜯어내고 이혼하면 되지. 녹취 파일 속 목소리가 순자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봬요, 어머님. 카페를 나서며 순자는 가방 속 USB를 만졌습니다. 작지만 묵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새벽 6시 순자는 일어나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한복. 그것이 오늘 가장 어울리는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결혼식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의 장례식이 될 테니까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2025년 9월의 마지막 날, 서울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눈부신 샹들리에, 우아한 음악,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은 곧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순자는 가방 속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야. 은서도 어제 어머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대요.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은서의 그 눈물, 그 사과가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요. 민수야, 엄마를 믿어라.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오후 3시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200여 명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들 축복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신랑 신부 입장에 앞서 양가 어머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순간, 그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200여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어머니 정순자입니다.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감정이 아닌 오직 사실만을요. 이 말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왜 저러시지? 순자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무대 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스크린의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결혼정보회사 프로필, 자산 10억 이상, 강남 거주, 외아들 선우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게 뭐야? 결혼정보회사 프로필 아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 완전 마마보이야, 집은 개좋더라, 안전빵이지, 뭐라는 문장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웨딩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거 꺼요.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 은서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호텔 로비에서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약혼 후의 날짜들이었습니다. 은서야, 이게 뭐야? 오빠 아니야. 저 사람 그냥 친구야. 하지만 다음 화면이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습니다. 녹취 파일. 은서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완전 마마보이야. 근데 집은 좋더라. 안전빵이지 뭐. 일단 결혼해서 돈 뜯어내고 안 되면 이혼하면 되지. 위자료랑 재산 분할로 최소 5천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순간 웨딩홀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00여 명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이영사 탐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한 탐정입니다.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조작은 일체 없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은서의 과거 약혼 파기 전력. 2번의 약혼, 2번의 파기, 그리고 받아낸 합의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진짜야. 완전 결혼 사기꾼이잖아. 민수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것, 자신은 돈으로만 보였다는 것,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은서야, 날 정말 사랑한 적이 있기는 했어? 은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은 취소합니다. 그 순간 웨딩홀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곧 웨딩홀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의 용기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구한 이야기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가자. 당장 여기서 나가자. 은서 가족은 황급히 웨딩홀을 빠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그들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은서 씨 결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전 약혼자들 중 한 명이 오늘 결혼식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은서의 사기 행각이 이번만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은서는 경찰에게 끌려가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키는 게 어미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반전이었습니다. 순자만 은서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피해자들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서의 사기 행각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남자들을 속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서가 떠난 후 웨딩홀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믿었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자신이 속았다는 수치심,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은 후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였구나. 아니야, 바보가 아니라 순수했던 거야. 순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아들이 힘들 때마다 안아주었던 것처럼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비로소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어른이 되어서도 결혼을 앞둔 신랑이었어도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그때 하객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비난이나 원망이 아니라 응원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며느리 문제로 고민인데 어머님처럼 용기가 없었어요. 올바른 선택이셨습니다. 결혼 전에 알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아들도 저런 여자한테 속을 뻔했는데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비난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격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용기가 그들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음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음식에는 죄가 없으니 드시고 가십시오. 이 말에 몇몇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취소된 결혼식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짜 축복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사랑이 아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야 힘내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결혼 후에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네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의 위로가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웨딩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아름다운 샹들리에 이 모든 것이 거짓된 사랑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찾은 축제의 장소로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 어머니가 갑자기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것도 대단했지만 오늘 이 용기는 더욱 대단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저녁 웨딩홀은 예상치 못한 파티장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순자 어머님께 박수를 보내자고. 웨딩홀 전체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아들을 지켰다는 안도감, 진실을 밝혔다는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진짜 의미를 보여줬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충격적인 결혼식 이후 민수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수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말없이 곁에 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민수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순자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출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작은 식당 하나 열면 어때요? 식당? 네. 엄마가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나도 요리 배우고 싶고, 우리 둘이 함께 작은 식당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남 아파트보다 작지만 따뜻한 식당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서울 변두리에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네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6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가 직접 끓인 국, 민수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사장님, 여기 너무 좋아요. 자주 올게요. 민수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 꼭 큰 집이나 많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을 나누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결혼식 사건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 순자네 밥상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손님들로 북적였고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새로운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 소박한 옷차림에 수수한 화장. 하지만 미소가 아름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르바이트 구인한다는 소식 봤는데요. 아, 네. 맞아요. 경력이 있으세요? 식당에서 2년 정도 일했어요. 설거지, 서빙 다 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지영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 전 은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해 보였고 거칠애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지영은 순자네 밥상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항상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순자를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지영 씨, 이 소스 맛 좀 봐주세요. 조금만 더 달콤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역시 감각이 좋으시네요. 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은서와 있을 때 민수는 항상 긴장해 있었습니다. 눈치를 받고 비위를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과 있을 때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웃고 농담도 하고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괜찮은 것 같은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1년 전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또 속는 건 아닐까? 또 거짓말쟁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지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집이나 재산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꿈을, 그의 생각을, 그의 마음을 물어봤습니다. 민수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저요? 이 식당을 더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편하게 쉬실 수 있게. 멋진 꿈이네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민수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라고.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민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영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사실 1년 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한 적이 있어요. 상대방이 저를 속였거든요. 민수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서의 거짓말, 어머니의 용기, 그날의 충격. 지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돈이 많지 않아요. 강남에 집도 없고 명품 가방도 없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진짜예요. 민수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짜를 만났다는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지영 씨를 사랑합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 엄마도 봤어. 지영이는 좋은 아이야. 6개월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웨딩홀이 아니라 순잔의 밥상에서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하지만 그곳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진짜 축복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항상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딸, 고마워. 순자는 우리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그것이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순잔의 밥상은 이제 2개의 지점이 생겼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함께 운영하고 순자는 가끔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영이 임신한 것입니다. 어머님 태동이 느껴져요. 정말? 어디? 순자는 손자의 발길질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 전 그 결혼식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엄마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날 저녁 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드디어 진짜 보석을 찾았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가 아니라 속까지 빛나는 진짜 보석을요. 그리고 우리 손주도 곧 태어날 거예요. 이름은 지혜로 짓기로 했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의미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보석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것이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정이라는 것을. 2년 전 그날 웨딩홀에서 USB를 꺼내 들었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200명의 하객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던 순간의 두려움도. 하지만 그 용기가 아들에게 진짜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진실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순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 아들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보석이 있습니다. 겉만 번쩍이는 가짜와 속까지 빛나는 진짜. 우리는 가끔 겉모습에 속아 가짜를 진짜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진짜 보석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진짜 보석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값비싸지 않아도,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말입니다. 내가 아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이제 민수도 그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에게도 물려줄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를.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은서의 그 후 이야기를 짧게 전하겠습니다. 결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은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결혼 전 보혜사에서 퇴출되었고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SNS는 악플로 가득 찼고 어디를 가도 그 여자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지방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트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녀는 생각합니다. 그때 진심으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자신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이것이 거짓된 사랑의 대가였습니다.